안녕하십니까.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환 교수입니다. 그래서 문제해결과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지각할 것 같은 아침의 출근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간을 보면 이제 누구나 한 번쯤 하셨을 고민인데요. 이제 지각할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할 것 같은 아침 출근길에 이제 저희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타게 되면 저희는 버스에서 내려가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밖을 보면 비가 오는 상황이고요. 지하철을 탈까 고민을 하면 저희는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두 번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근길의 선택은요, 이제 저희는 단순히 짧은 거리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지각하지 않을 만큼 빠른 경로, 그리고 혼잡하지 않은 경로, 그리고 비가 올 때는 걷지 않아야 되는 경로 등 이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러한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출근길의 경로 선택은요, 이제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저희의 선택은요, 제한된 자원, 시간과 다양한 조건, 교통 상황, 날씨, 환승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즉, 저희는 최적에 도출하는 이제 최적 경로 탐색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근길 경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사고 과정은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의 9가지 핵심 개념 중에 이제 문제 분해와 추상화, 그리고 알고리즘의 절차가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 개요, 학습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내용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제 문제 해결 과정 및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요. 배열이나 리스트, 트리 같은 이제 자료 구조와 이제 알고리즘, 이제 정렬이나 이제 탐색, 분할 정보 같은 알고리즘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 세부 사항을 보면요. 저희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문제 인지 및 컴퓨팅 사고 기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활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 활용을 위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리스트, 트리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지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자료 정렬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자료 찾기 위한 다양한 탐색 알고리즘,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이제 완전 탐색이라든지요. 그다음에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하는 분할 정보, 그다음에 매 순간 저희가 최적의 답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디 알고리즘,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여러 개 문제로 해결하는 이제 동적 계획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의 학습 목표는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알고리즘 설계 능력을 향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해서 이제 최적의 해결책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학습 목표는 개념을 통한 알고리즘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복잡한 수학 연산이나 코딩보다는 알고리즘의 개념적 원리와 설계 요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번 구성을 했고요. 알고리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코딩 관련 요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순서도나 단계별 작동 과정을 활용해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수업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프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학습을 해보고요. 그래프의 탐색과 그 탐색에 있어서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한 종류인 최소 신장 트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최소 신장 트리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로들은 보시면 저희가 앞서 살펴본 최단거리 경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노드 사이에 하나의 경로만이 존재하는 트리로는 지금 이런 저희가 서울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가는 경로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래프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프는 이제 복잡한 관계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세부적으로는 그래프의 개념과 그래프의 종류, 그리고 그래프의 용어와 표현,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복잡하게 연결된 객체 사이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는요, 가장 일반화된 자료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선형 구조 자료나 트리 등도 그래프를 활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요, 맥베스를 썼고, 맥베스는요,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요. 스코틀랜드는 UK의 한 부분이다라는 그래프의 한 경로가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스테터포드에 살고요. 스테터포드는 잉글랜드의 한 부분이고, 잉글랜드는 UK의 부분이라는 요 또 다른 하나의 경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RDF를 통한 시멘틱 웹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셰익스피어와 UK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관계들을 저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프림 알고리즘은요, 시작 정점에서 출발을 해서 인접한 정점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해서 최소 신장 트리를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그래프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배운 내용은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신 것처럼 그래프에 대한 강의를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왔고요. 그래서 문제 결과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수업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